온라인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악성 댓글들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쓴 글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매일같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사실은 어떤 생각, 또 어떤 감정이 꾹꾹 눌러 담겨 있을까요? 바로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악성 댓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과연 어떤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지 그 유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죠? 악이라는 게 이렇게나 많은 무려 10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조작부터 거짓말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각각의 유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실 자체를 비트는 유형들부터 볼게요. 첫 번째, 조작은요, 말 그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0에서 1을 창조하는 거죠. 반면에 왜곡은 좀 더 교묘해요. 있는 사실의 아주 작은 조각만 딱 떼어내서 전체적인 맥락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둘 다 진실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유형들입니다. 비방은 근거도 없이 상대를 깎아내려서 그 사람의 평판,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욕설은 다들 아시죠? 그냥 그 말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개인 비하와 이간질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 비하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외모 같은 걸 공격하면서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거고요. 이간질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죠. 자, 이 유형들은 정말 교묘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는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은근하게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마치 연기처럼 스며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비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들이네요. 단점 부각은요. 99개의 장점은 그냥 싹 무시하고 딱 하나의 사소한 단점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말 집요하죠. 그리고 악의적 거짓말은 이름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악성 댓글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즉, 무엇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그런 글을 쓰는 걸까요? 그 키보드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마음속은 과연 어떤 풍경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은 사실 불안, 분노, 시기와 질투, 열등감, 그리고 어쩌면 오만함까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뒤엉켜 있는 스스로가 만든 지옥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조작은 일종의 망상,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해요. 또 사실을 비트는 왜곡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아주 극단적인 편견의 결과고요. 남을 깎아내리는 비방은 자기 안의 열등감과 분노를 남에게 던져버리는 일종의 투사심리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마음으로 쓴 글들은 과연 그냥 사라져버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던진 그 날카로운 말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지 그 법칙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있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은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다 사라지는 데이터 조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에 심는 아주 독한 씨앗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연과 보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한 행동, 내가 뱉은 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 같은 거예요. 남에게 던진 돌이 결국 내 발등을 찍게 되는 거죠. 남에게 준 상처는 고스란히 내 삶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단계, 악성 댓글을 남기죠. 그럼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진실한 관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완벽한 외로움, 즉 고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대가는 정말 끔찍합니다. 어떤 진심 어린 관계도 맺지 못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려서 결국 깊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게 될 위험, 바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쓴 글자들이 만들어낸 그들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교훈을 얻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진짜 마음 공부의 시작 아닐까요? 그들을 무작정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정말 괴롭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동시에 나는 내 마음속에 저런 어둠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밭에 과연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데 작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